원포인트 레슨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김종철 프로증권의 김종철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수가 반등을 주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좀 길게 보자면 여전히 소강 국면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 지수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워낙 빅 이벤트 때 주가가 두 자리 숫자 이상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경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별로 그렇게 마음적으로 흡족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약간 소강 상태 국면인데요. 자, 먼저 지금의 지수를 보면은 그래도 정상적인 궤도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밑으로 약간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이 조정은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만히 보시면요, 아주 굉장히 재밌는 법칙이 있는데 큰 거 하나를 돌파하려면 작은 것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또 무슨 얘기냐면은 60선을 돌파하려고 보면 녹색 선이죠. 60선을 돌파할 때 보면 20선이 하나, 두 개 이렇게 쌍바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선을 돌파하려고 그러면은 51선이 쌍바닥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나 외바닥,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두 개의 바닥.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가 조정받는 것은 바로 두 번째 바닥을 주기 위한 과정이고, 이 51선이 조정받았을 때 이거는 21평선이 강력한 지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많이 봤던 것이 이동평선의 기울기 역할. 그래서 20선 기울기가 강하니까 올라간다 이렇게 봤던 거죠. 다만 이제 지금 주가가 위로 올라가면서도 약간 소강 상태 국면에 놓여 있는 것은 지금 소위 얘기해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서로 대치 국면에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준비된 화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통상 안전자산을 얘기할 때 미 국채 수익률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위험자산을 얘기할 때는 주식시장과 그 다음에 이제 원자시장을 갖고 얘기를 드리는데, 자, 대표적으로 미국의 주식시장 다우지수와 그 다음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두 가지를 한번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5일평선 외바닥 영역에서 올라가다가 조정받았거든요. 하지만 다행스럽게 역시 21평선에서 주가가 튕겨 올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역시 주시장에서의 관건은 위로 올라갈 때 이게 파란 점선, 얘가 지금 위에 올라서 꺾을 때가 제법 가파르게 조정받았기 때문에 다우지수는 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데 약간 좀 시간이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지난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이 20과 60이 배열이 정배열 구간에 있습니다. 이동평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열이고 하나는 이동평선의 기울기인데 이 배열이 정배열되기 때문에 빨간 선은 무슨 얘기냐면 다시 주가가 밑으로 밀려도 여기선 대기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시장을 보시면요. 채권시장은 역시 먼저 위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풀 꺾인 상황에 있다. 그래서 이제는 돈이 안전자산 쪽에만 머물라고 하지 않고 위험자산 쪽으로 제법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새 주목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240선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이 다우지수가 240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마틴계 일종이다라고 설명하는데 여기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규제들이 깨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채권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한풀 꺾인 건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각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근데 240선에서 장대 양봉을 주고 있다는 것은 역시 내려갈 땐 여기도 저점의 매수가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채권시장이 굉장히 강수한 상을 보일 때는 주시장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채권시장이 역으로 또 내려갈 때는 또 주시장이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왜 어렸을 때 놀았던 그 시소 있죠?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시소처럼 역시 주시장이 올라가면 채권시장이 좀 내려가고 채권시장이 좀 올라가면 주시장이 내려가는 약간 시소적인 장세 패턴입니다. 근데 둘이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주시장은 이제 내려가면 저점의 매수가 있고 밤에 또 채권시장이 그냥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게 파란 구간은 가파르게 내려갔던 고점의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은 가격의 혼조 구간에 있다. 그러면 어느 쪽이든 간에 이 박스를 이탈을 하려면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월 기업체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다든지 이런 모멘텀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게 아니면은 정고점까지는 주식장은 매물 소화 과정 어차피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 바로 그 키를 외국인들의 수급이 쥐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매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구간에 있다는 측면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바로 이 수급과 관련된 부분들 좀 잠깐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들 좀 보시냐면요.
주식장을 잠깐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매가 투기적인 매매가 들어오는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이런 구간권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장을 끌어당겼을 때의 그 상황을 보면 천엔천에 매수가 들었을 때, 여기 지금 화면상에 보시면 인공지능 차트에서 나타나듯이 이게 빨간색이 들어왔던 것이 천엔천에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왔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장은 약간 소강 상태 국면에 놓여졌습니다. 이건 바로 외국인들의 매매가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선물 오늘 282억의 거래소에서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는데 선물이 소폭의 매도, 그다음 옵션은 양매도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 선물이 1000개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을 때 이때 좀 더 본격적인 상승이고요. 지금은 약간 눈치 보는 장세 패턴이 좀 더 이어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럴 때에는 어떤 매매 전략이 필요한지 어떤 것을 또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제 가장 코앞에 있는 빅 이벤트는 바로 또 이제 10월 둘째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이죠. 그래서 방향성의 키를 외국인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매 포지션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매매 포지션을 보면 현재 포지션이 위든 아래든 어느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고 약간 가들권대 모습을 주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면은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한 30분 전에 작성한 표인데 이 표를 보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양쪽에,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주가가 크게 위로 올라가더라도 밑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구조고요. 여기 크게 내려가더라도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오히려 플러스가 나오는 구조는 어디가 플러스가 나오는 구조냐면은 바로 이 빨간 동그라미 이 사이입니다. 이 사이에 주가가 놓여졌을 때는 여기는 플러스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여기가 대략 선물지수 봤을 때는 247라인서부터 대략 한 66 정도 라인, 요 정도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지선으로 봤을 때는 바로 여기 하단과 상단의 구간권대 여기 놓여져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의 구간은 외국인의 방향의 키를 쥐고 있는데 극단적으로 너무 급등을 주거나 급당적으로 너무 급락을 주는 것이 아닌 일정한 가드권대 연결권대이기 때문에 현재 요걸 보면 다음 목요일이죠. 10월 11일입니다. 10월 10일까지 현재 외국인의 매매 보시면 대략 한 2030 정도 라인, 여기가 매물권대로 놓여져 있는 모습이고요. 당연히 그 아래 내갈 때 1900선대 아래서부터는 대기적인 매수가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의 목표치는 오늘까지 나타났던 상황은 너무 크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 2030, 한 2050 정도 라인이 다음 두 번째 목요일까지의 매매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매 포지션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김종철 프로증권의 김종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